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일반적인 내적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강 마지막 연습 문제였죠. 18번 문제에서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 우리 유클리드 내적을 계산하려고 하더라도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요? 기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따라서 유클리드 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 유일한 내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내적이 유일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우리 내적이 주어지면 무엇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죠? 자와 각도기가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길이와 각을 재는 방법도 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일반적인 내적을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 줄 거예요? 표준 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산을 할 거예요. 표준 내적이 아닌 계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학을 더 깊이 들어가실 분들만 저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일반적인 내적이 주어진 선형 공간을 다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내적이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내적은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무엇을 대응할 거예요? 스칼라, 실수를 대응해주는 함수가 될 거예요. 유클리드 내적 그랬죠. 두 개의 벡터에 유클리드 내적을 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스칼라 실수가 됐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만나면 스칼라로 대응되는 것을, 자, 이제 이런 기호로 쓰겠어요. u하고 v의 내적 기호를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저 대응되는 함수가 몇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 내적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 몇 개의 조건이, 첫 번째는 u하고 v의 내적과 v하고 u의 내적. 자, 변수 두 개를 바꾸더라도 어떻게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앞에 변수 두 개를 더한 것의 내적은 이 더하기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자, 세 번째는 앞에 스칼라고 그랬어요. 이 스칼라를 바깥으로 빼서 계산해도 된다. 이것이 2번, 3번이에요. 그런데 이 2번, 3번에다 무엇을 결합할 거예요? 1번을 결합합시다. 우리 위치를 바꾸더라도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건 무엇하고 똑같나요? W하고 뭐의 내적이에요? U 더하기 V의 내적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두 개를 바꿨어. 이걸 계산은, 자, 요거로 바꿨어요. 이 두 개하고 똑같죠? 또다시 또 바꿔버리면. 자, 이 작업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뒤의 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 그래서 2, 3번 성질에다 1번을 합쳐버리면 앞에 변수, 뒤의 변수 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덧셈은 따로따로 스칼라 곱 바깥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이 성질을 우리가 쌍선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선형성이 두 개를 갖고 있다. 쌍선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내적해주면 무엇 이상이 돼야 된다?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적이 0이면 뭐가 돼야 돼요? u는 0일 때만 만족이 된다. 자, 이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적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유클리드 내적, 표준 내적은 저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죠. 자, 어떤 함수든지 저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선형 공간을 내적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표준 내적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계산 규칙을 먼저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을 만족한다를 증명했지만 일반적인 내적 공간은 이 성질을 만족하는 계산 규칙만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내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클리드 내적이 아닌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Rn에 A란 행렬인 정칙 행렬이 주어졌어요. U하고 V의 내적을, AU와 AV의 가운데 점을 찍은 것은 유클리드 내적을 뜻해요. 이 두 개의 벡터에 유클리드 내적을 해버리면 저것은 우리 내적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증명은 연습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은 내적이란 무엇인가를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증명하는 단계는 지금 생략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미 우리는 봤어요. 언제 봤죠? 우리 16강 연습 문제에서 8번에서 봤어요. 이 행렬 A에 해당되는 행렬이 8번에 뭐였어요? 2111. 추이 행렬이죠. 그래서 이 A를 무엇으로 보면 돼요? 추이 행렬로 봐버리면, 좌표 변환해주는 추이 행렬로 봐버리면 우리 16강 연습 문제 8번처럼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 내적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만 있기만 하면 돼요? 추이 행렬만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정칙 행렬만 있기만 하면 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표준 내적이 아닌 내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또 하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예예요. 역시 증명은 나중에 우리 연습문제 풀이반에서 풀이할 거고요. 일단 선형 공간이 우리가 흔히 쓰던 RN이 아니에요. 폐구간 AB에 정의된 모든 연속함수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실선형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무한 차원 선형 공간이 되어버려요. 자, 연속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수학의 성질을 쓸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연속함수는 적분 가능하다, 적분의 성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선형대 수학 시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자, 일단은 두 개의 연속함수가 주어졌어요. 두 개의 연속함수의 내적을 A부터 B까지 F하고 G를 곱한 것의 적분이라고 줘버리면 이것이 무엇을 만족해요? 내적의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를 보일 수 있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 유클리드 내적이 아닌 아주 이상한 내적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나중에 우리는 주로 다항식을 가지고 저런 내적 정도를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다항식의 적분은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적이 주어진 내적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벡터의 길이, 벡터가 이루는 각, 이런 것들을 정의할 건데요. 이걸 정의하는 방법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냥 내적만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 공간이에요. 내적이 주어진 선형 공간이에요. 그 내적은 유클리드 내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벡터의 길이는 자기 자신을 내적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것을 벡터의 길이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길이가 일자리 벡터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단위 벡터 또는 정규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단위 벡터를 구하는 작업을 우리 정규화라고 부를 거예요. 방법은 똑같죠. 내적 공간 V가 주어졌어요. 0벡터가 아니에요. 단위 벡터 어떻게 만들면 돼요? 벡터의 길이 분의 1을 스칼라고 부려주면 돼요. 단,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내적이 우리가 그동안 썼던 표준 내적이 아닌 일반적인 내적이 된다. 이것만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예전에 했던 작업이랑 똑같이 갈 거예요. 단, 내적만 유클리드 내적이 아닌 일반적인 내적, 이 공간에 주어진 내적을 사용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내적 공간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자,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거리 똑같죠. 자, U하고 V 사이의 거리는 U 빼기 V의 길이로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U 빼기 V하고 U 빼기 V의 내적의 루트를 씌운 것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 자, 이제 저 벡터의 놈, 벡터의 거리에 대한 성질을 봅시다. 자, 두 개의 벡터, 내적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 U하고 V가 주어졌어요. 스칼라 C가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벡터의 길이는 0 이상이고요. 벡터의 길이가 0이 될 때는 0벡터일 때밖에 없다. 자, 내적이 표준 내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성질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벡터 V를 C배 스칼라 배했어요. 그러면 C배 한 다음에 벡터의 길이를 구하면 C의 절대값 배배에 벡터의 길이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시바르치 부등식, 삼각 부등식. 전부 다 만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유클리드 내적 공간에서는 우리가 삼각 부등식만 증명을 했죠. 자, 일반적인 내적 공간에서 전부 다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증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자, 무엇만 바꾸면 되죠? 자,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내적을 표준 내적으로 제한해 버린 것. 일반적인 내적 공간은 뭐죠? 유란 벡터하고 내적. 이 두 개만 바꿔버리면 돼버려요. 그래서 증명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 첫 번째를 봅시다. 내적의 성질을 봅시다. 벡터 V의 길이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에요. 벡터 V의 길이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자, 따라서 루트 씌워봐야 뭐가 되지? 0 이상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벡터 V의 길이의 제곱은 자기 자신 내적이에요. 이것이 0이라면 내적의 성질 1번이 뭐죠? 자기 자신의 내적이 0인 벡터는 뭐밖에 없다? 0벡터밖에 없다. 따라서 1번이 만족이 되어버렸어요. 2번, 자, 역시 우리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쓰는 게 편하다고 그랬지. 이유는 뭐죠? 루트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C 곱하기 V라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은 CV 자기 자신의 내적이에요. 내적의 성질상 앞에 있는 C, 뒤에 C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C의 제곱 곱하기 V 자기 자신의 내적. C의 제곱 곱하기 V의 길이의 제곱. 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자, 이제 문제는 C는 음수일 수 있어요. 자, V의 길이는 0 이상이에요.
따라서 C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C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C의 절대값이 돼버리죠. C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자, C의 제곱은 1. 루트를 씌우면 1이 만들어지죠. 루트, 죄송합니다. 이게 왜 넘어갔죠? 자, 루트 C의 제곱은 1. C의 절대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C의 절대값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C가 무엇일 수 있기 때문에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자, C의 제곱은 C가 음수는 양수가 되어버리죠. 자, 여기 루트를 씌워버리면 C의 절대값이 만들어지죠. 자, 3번이에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방법 말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쓸 기본 기법이 등장해요. 자, 일단 V가 0벡터라면 U하고 V의 내적은 0이죠. 자, 0은 U의 길이 곱하기 V의 길이 V의 0이니까 0. 우리 성립되는, 이퀄로 성립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V가 0이 아닐 때만 보이면 돼요. 자, V가 0이 아닐 때 스칼라를 하나 도입할 거예요. 그 스칼라가 분모는 V의 길이의 제곱, 분자는 U하고 V의 내적. 다시 쓰면 분모는 V하고 V의 내적, 분자는 U하고 V의 내적을 도입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왜 쓰느냐? 자, 지금 묻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강에서 공부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칼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스칼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스칼라예요.